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산에 대해서 다 배웠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자, 오늘은 일단 유동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 부채니까 빚이죠, 그쵸? 빚이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갚아줘야 할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동부채의 거의 대부분 개정 과목은 유동자산의 반대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외상매출금의 반대,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받으러옴의 반대, 지급어음, 선급금의 반대, 선수금, 미수금의 반대, 미지급금,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동부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정 과목의 분류를 보시면 종류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까지는 제가 설명을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개정 과목들의 다 반대 개정 과목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암기하셔야 될 것 중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예수금. 그런데 이 예수금은 언제 쓰는 거냐면, 예수금은 우리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라는 걸 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면 우리는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꼭 급여가 아니어도 뭐 이자를 지급할 때, 뭐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금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회계 2급 정도 범위에서는 급여 지급할 때 월급을,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금을 대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잠시 잠깐 맡아놓는 돈을 우리는 예수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천징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잠시 맡아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원천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우리는 개정 과목 이름보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알아두셔야 될 개정 과목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원래는 장기부채였어요.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이고, 장기 차입금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갚아줘야 돼요. 만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장기 부채였지만 이제 유동성이 생겼다. 유동성이 생겼다. 그러면 처음에 차입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차변에 돈이 들어왔을 거고,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내년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일날 장부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해요?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이제 내년에 갚아야 하니까 우리는 그때 유동성 장기부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간혹 출제가 되고요. 유의하셔야 될 건 장기 차입금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표기해 주셔야 하고,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였을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외에는 뭐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수금도 임시 계정이에요. 가수금은 원래 부채가 아니라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임시 계정에 해당하고, 돈이 들어왔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게 가수금이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돈이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처리하는 게 우리가 가수금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그냥 뭐 유동부채는 따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매입채무다라고 얘기하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매출채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다라고 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매입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품을 현금 주고 살 수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주고 살 수 있죠. 이해되셨죠? 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계 앞에서 우리 되게 중요하게 배웠었던 게 상거래예요. 상거래. 그럼 상거래는 우리가 상품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상품거래에서는 우리가 뭐를 쓸 수 있어요? 외상 그리고 어음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상품이 아닌 거래일 때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다? 미수 혹은 미지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변이 상품이기 때문에 미지급은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외상매입금 쓰실 수 있는 거고.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 총 급여액 30만 원 중 근로소득세 10,000원을 차감하고 29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서 나타나는 유동부채 계정 과목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문제 3번은 우리가 분계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조금 해주시고 총 급여액은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급여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9만 원을 현금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29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10,000원만큼은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예수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뭐뭇이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일시적으로 잠시 맡아놓는 걸 원천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유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예수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그냥 공짜 정답 2번입니다. 성급비용은 무조건 뭐에 해당해요?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계정 과목 4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 4개를 아예 세트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급 비용 미수수익 뒤에 비용 수익이 붙어 있지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무조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 글자들을 따라가시는 거고 선급 미수는 무조건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무조건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이렇게 선수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을 우리는 부채 계정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는 암기. 그래서 선급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계정 과목들을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맞고 선수수익도 맞고 단기대여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여금 자산이죠. 미지급 부채 맞고 선급비용 자산이라 했으니까 지우시면 되겠고 미수수익 자산이니까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니까 5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하여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현금의 입금 등이 발생하였으나 돈은 들어왔어요.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가수금이라고 했어요. 가수금. 이 가수금은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임시계정에 해당하고요. 임시계정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지만 돈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부채 계정 과목에 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동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